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제3회 밀리봉 백합배 세계바둑 오픈전 4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4일에 열린 몽백합배 본선 16강에서 박정환 구단은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과 통산 9번째 대결을 펼친 결과 320수 만에 102집 반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16강 대결에서 박영훈 구단 역시 중국의 왕하오양 6단의 승리에 8강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세돌 구단만이 황신 4단에게 패해 8강 진출에 아쉽게 좌절했습니다. 26일에 속개된 8강 대결에서 박정환 구단은 중국의 천쯔젠 5단에게 199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둬 4강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중국 선수에게만 4연승하며 몽백합배 4강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올해 개인 18연승의 성공, 연승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중국의 판윈러 6단에게 210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둬 동반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회 연속 몽백합배 4강 진출을 확정한 박영훈 구단은 4강에 그친 지난 대회 성적을 올해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중국 구이저우 성에서 열릴 4강에선 박정환 구단과 셰커 3단, 박영훈 구단과 리시안 하오 7단이 격돌합니다. 제3회 밀리몽 백합배 세계바둑 오픈전 결승 경기는 12월 30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6일과 27일 경남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에서 KB리거 강승민 5단이 오픈 최강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는 일제강점기 조선바둑의 1인자 사초 노석영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8년 창설된 대회인데요. 올해는 기존의 아마 최강부를 오픈 최강부로 개편해 프로기사들에게도 문호를 연 것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홍성지 구단을 비롯한 프로바둑 기사 30명이 출전해 승부를 펼쳤는데요. 9회 대회까지는 순수 아마추어 기준으로 기존의 바둑대회가 프로냐 아마추어냐에 따라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해 왔던 걸 고려하면은 현대 바둑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개최하였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128명의 출전자들이 겨룬 결과 프로 9명과 아마추어 7명이 오픈 최강부 16강에 올랐고 홍성지 구단과 강승민 5단이 결승 대결을 펼쳐 강승민 5단이 우승했습니다. 제10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에는 6개 부문 460명이 참가해 역대 최다 참가 인원을 기록했는데요. 이틀간의 열전 끝에 시니어 여성 최강부는 박강수 아마 7단이, 학생 최강부는 이우람 군이 우승을 차지했고 여성 단체부에서는 부산 동백팀, 전국 동호인 단체부에서는 인천 주니어 A팀, 지역 시군 단체부에서는 거창군 A팀이 우승패를 안았습니다. 사상 최초의 프로 출전 아마대회로 숱한 화제를 뿌리며 제10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드디어 올 시즌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주에 펼쳐진 10라운드 5더부터 대결 결과까지 위기남녀에서 전해드립니다. 바둑리그를 이끄는 막강 동력들의 자존심 대결. SK 엔크린과 킥스의 에너지 더비 2차전이 하반기 첫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상위권 순위를 재편한 이 대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2위 SK 엔크린과 4위 킥스의 승부는 한 경기 차이인 두 팀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팀 모두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해 그 분위기를 이어가자면 양보할 수 없는 후반기 첫 승부였습니다. 천적 관계로 만난 1국에 1, 2지명의 크로스 매치가 성사된 2국과 4국까지 모든 경기가 흥미진진한 대결이었는데요. SK 엔크린은 오지명 박민규 선수가
백홍석 선수에게서 선제점을 빼앗는 기염을 토했지만 승부판으로 꼽힌 대결에서 주장 안성준의 반지패로 흥이 꺾이고 말았고 강력한 포식자로 지목된 이태원의 패배로 위기감이 조성됩니다. 1대2로 불리해진 SK 앵크린. 게다가 후반 대국에 나선 상대 주장 김지석은 7월 이후 국내외 11연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인 데다 이영구를 상대로도 2011년 이후 3연승을 거둔 만큼 이날도 김지석의 승리가 예상됐는데요. 7월의 MVP 홍성지가 김기용을 꺾어 이들의 대결이 승부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멋있게 하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 공격이 안 되면 이수 자체도 집으로만 환산한다면 이영구는 초반부터 기민한 움직임으로 조금씩 포인트를 쌓아갔고 좋은 흐름은 중반 이후 더욱 속도를 내 결국 183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영구의 KB리그 100승이자 팀의 승리를 확정한 소중한 1승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팀 승리를 결정 지어주셨는데 이 승리로 인해서 개인 승수가 100승이 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아하. 100승할 거의 됐을 것 같긴 했는데 네,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진짜 한 몇 년 전부터 100승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하고 싶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2년 못 나오다 보니까 좀 순위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조금 욕심내서 앞에 있는 형들 한번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에너지 더비에서 1라운드 패배를 그대로 뒤집은 듯 복수극을 펼친 SK 앵크린. 이 기세를 지켜 1위 추격조의 선두로 후반기를 질주할 수 있을까요? 10라운드 첫 번째 경기. SK 앵크린이 킥스의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며 산뜻하게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위에 한 팀 남았다. 라운드 2경기에선 기세의 반전이 꼭 필요한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8위 화성시 코리오와 6위 한국물가정부의 대결. 주장의 부재에도 승리를 지켜낸 쪽은 누구였을까요? 박정환 주장과 박영훈 주장이 나란히 몽백합회 본선에 출전해 손해볼 것 없는 한판이라 생각됐던 이 경기. 하지만 2연패 중인 화성시 코리오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오더는 화성시 코리오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최근 2연승으로 한국물가정부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불안은 이지명과 퓨처스리거의 크로스 매치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원성진은 이형진을 상대로 비교적 손쉽게 선제점을 올렸지만 이원도를 상대한 이지명, 강유택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이동훈을 꺾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이원도는 또 한 번 증명합니다. 네, 강유택 선수의 승리입니다. 장장 333수, 무려 2시간 47분이 소요된 이 판은 KB리그 역대 두 번째 최장시간 대국으로 기록됐습니다. 루키들의 장고 대국에선 설현준이 송지훈의 승리에 자존심 대결에서 먼저 웃었고 삼지명 맞대결에서 안국현이 최재영을 제압한 데 이어 한태희까지 천적 김승재를 무찔러 한국물가정보는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2015년 창단 이후 처음 맞은 팀 3연승이었습니다. 최강 황소 원투펀치와 GS킹 삼지명까지 누구도 부럽지 않은 라인업인데도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한국물가정보가 드디어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10라운드 두 번째 경기 종료 결과 한국물가정보가 화성시 코리오를 4대1로 누르고 후반기 바람몰이를 예고합니다. 무시무시한 무패 행진, 최강 1위 팀과 충격의 영봉패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막내팀이 만났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BJF 리테일 CU의 10라운드 제3경기 결과를 공개합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무서운 기세에 가장 긴장한 것은 역시 첫 상대 BGF 리테일 CU겠죠? 지난 1라운드에서 승점 2점 선취 후 내리 3판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했던 BGF 리테일 CU.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과연 호락호락하지 않은 승부였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키플레이어 한승주가 상대 전적 2전 전패의 이지연에게 또 한 번 패해 새로운 천적의 탄생을 알렸고, 관심을 모은 주장전에서는 신진서 주장이 아슬아슬한 격전 끝에 어렵게 동점타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최근 KB 바둑리그에서 3연패로 고전하던 김명우는 퓨처스리거 안정기에게 가까스로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결승점은 오지명 해결사 박진솔의 몫이었습니다. 상대 삼지명 허영호를 맞아 유일하게 편안한 흐름으로 경기를 주도한 끝에 221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팀의 9연승을 이었습니다. BGF 리테일 CU의 퓨처스리거 이창석은 대선배 이창호 선수를 상대로 깜짝 1승을 거뒀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확고부동의 1강 자리를 차지한 정관장 황진단. 이제 도전할 상대는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무서운 기세를 타고 정기리그 끝까지 순위표의 정점을 지킬 수 있을까요? 10라운드 제3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BGF 리테일 CU를 3대2로 꺾고 시즌 9연승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선 최하위 탈출이 시급한 신한 천일염과 지난 3년간의 영광을 재현하고픈 티브로드가 자존심 대결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라운드 개막전 당시 전통의 강호로 불렸던 이들이 자존심을 걸고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개막전에선 티브로드가 3대2로 승리했죠. 신한 천일염의 핵심 전력은 30대 트리오. 이들을 막아서기 위한 티브로드의 봉쇄 작전은 물샐 틈 없었습니다. 먼저 상대 전적 2전 임패의 류민형이 조한승을 상대로 깜짝 놀랄 만한 대역전극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있는 게 선수라면 이었을 때 끊으면 수상전이 어떻게 되나요? 수상전은 이거 100이 부족하네요. 아니죠. 지금 여기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까진 돼요. 근데 지금 실시간 아니, 스코어가 여기가- 바뀌었어요. 마지막 여기가 어떻게 해도 세 수밖에 안 되는데 네. 막아야 되고 넷, 다섯, 여섯, 난리 났네요 갑자기. 여덟, 아홉. 지금 시간 연장이죠. 아니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를 순간적으로 이 모양 자체가 100이 안 되겠지 하면서 뒀는데 지금 여기 넉점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역시 류민영 선수 한 방의 무서운 선수군요. 중앙에서 기습적인 한 방을 날린 류민영의 승리였습니다. 1라운드의 리벤지 매치가 된 류수항과 목진석의 대결에선 류수항이 줄곧 유리한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결국 목진석의 대마까지 잡으며 승리를 거둬 티브로드는 승점 2점 선취에 성공했습니다. 주장 강동윤은 오지명 심재익을 장고판에서 제압했습니다. 강승 T승, 강동윤이 이기면 티브로드도 이긴다는 규칙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팀의 승리를 확정합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화제가 된 이세돌과 신민준의 사제 대결도 펼쳐졌는데요. 여기는 따내면 네. 여기 원래 이 자리잖아요. 여기는 백집은 똑같고 여기 네. 흑기한 것은 석집 벌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요. 여기는 뭡니까? 네. 네, 여기가 갑자기 뭐 9대 1로 여기 변합니다. 몇 집 난 거예요? 20집 났어요. 결정타네요. 자, 이곳의 변화가 마지막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부분 수일기가 네. 이세돌 선수가 정말 빠르고
하나도 뭐 용서가 없네요. 네. 이세돌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사제 대결. 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스승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찌감치 실리와 두터움에서 앞선 이세돌 주장이 승리를 거두며 농심배 선발전의 패배를 서력했지만 신민준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승리한 티브로드는 신한천일염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 승패의 열쇠를 진 주장과 든든한 류류 브라더스의 승리로 손쉽게 얻은 듯했지만 소중한 1승이었습니다. 후반기에 더 강한 티브로드. 올해도 그 법칙은 이어질까요? 10라운드 마지막 경기 종료 결과 티브로드가 신한천일염을 4대1로 이기고 후반기를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아홉 팀의 경쟁, 포스트 시즌 출전권은 5장. 이제 막 반환점을 둔 지금 완전한 승자도 재기할 수 없는 패자도 없습니다. 때이른 가을볕 아래 더 알차게 무르익어갈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